내가 한국 돈 500만 원이면 니네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협박을 했었거든요. 걔는 사람 써가지고 무조건 해꾸지 해요. 100% 해요. 황가 출소하면요, 저 아마 죽을 거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거를. 2022년 봄, 미용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A씨.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는 여느 남자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을 때도 다 엄청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문신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엄청 착한 거예요, 사람이. 댐댐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그래서 별로 그런 눈치를 못 챘어요. 아는 언니의 소개로 황 씨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고 4월 말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쯤 남자친구 황 씨가 재밌는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교회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컨테이너식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대마초를 계속해서 권했다는 황 씨. A 씨는 놀라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파티룸 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필로폰 주사기 한 개랑 그 대마초 만든 거 있잖아요, 한 개피. 그거를 항상 파우치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권유를 했어요. 피곤하다고 하면은 필로폰 조금 찍어 먹어봐라. 그리고 조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대마초 한 대 펴봐라. 알고 보니 황 씨는 조폭 출신에 김포에 대규모의 대마초 재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약 파티를 주선해오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수시로 A 씨에게 마약을 권했고 한 번은 A 씨의 발을 채가더니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해서 깜짝 놀라 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마약을 권했던 것일까? 저를 약간 좀 성적으로 성노예 그렇게 쓸 거라는 계획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정말 사귀는 관계였잖아요. 사귀는 관계였기 때문에 저한테 나쁜 거를 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마약 범죄자들이 마약 공범을 만들고 자신의 심부름꾼을 만들기 위한 노예화 전략 같은, 한번 마약에 빠져들면은 다른 어떤 물질적 보상 없이도 쉽게 써먹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업소 아가씨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알바생들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써먹고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 씨에겐 여자친구였던 A 씨와의 촬영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촬영물은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계속 성관계 영상을 집요하게 찍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 씨는 그때마다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나 이혼한 전부인 사이에서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전부인이 아이들을 안 보여준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A씨 앞에서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며 하소연하며 계속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황 씨. 제가 불안해하니까 언제든 네가 지워달라고 하면 지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혼자만 집에서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됐고. 혼자서 영상을 보겠다는 황 씨는 역시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던 임 사장은 황 씨가 뿌리고 다닌 말들을 통해 A 씨를 먼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황이라고 한 7년 정도 알게 된 지인이고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황이 운영하는 곳에서 그 A 양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저희 가게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A 양 연락처도 알고, 뭐 그러면서 황이 A 양에 대한 그 뭐 나쁜 짓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랑을 많이 했죠. 황 씨는 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에 자랑했습니다. 이를 알려오는 A 씨.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아침마다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했었어요. 제가 안 보내주니까 황 씨 가게에 출근을 하면은 김 실장님이라고 있거든요. 김 실장님이랑 여자 종업원 그 둘이 부부인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기청정기도 주먹으로 내리쳐서 다 부시고
노트북도 다 밀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들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술 먹고 울면서 무릎 꿇고 죽고 싶다고 한 경우도 많아요. 폭력적인 성향. 걔 엄청 심해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막 피가 엄청 나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보면 내가 말했지 않냐. 내 하루 루틴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야 하는데 너가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기분이 하루 종일 계속 상해 있으니까 쟤네들까지 다 거슬리는 거다. 황 씨는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제 그 A양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양을 만나기 1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임 사장, 혹시 나중에 내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해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찮으니까 저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한 3,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미리 전화를 해둬요. 그리고 A양을 만나요. 그리고 A양 앞에 스피커폰을 켜요. 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임 사장 내 말이 맞지? 임 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 5명, 4-5명을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A양이라는 애는요, 황 말은 무조건 다 맞고 자기 말은 다 틀리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살게 돼요. 엄청 무서운 애예요, 걔 황이가. A씨의 정신을 조정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A씨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황 씨와 임 사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진짜 내가 내 무덤 팠어. 그냥 그래서 나 할 말 없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지나간 거 잡고 흔들어봐야 뭐해.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만나면 장난으로 데리고 놀고 그런 걸 못해. 막말로 개 같은 애들 정말 이해시켜 먹으려고 데리고 놀면서 뭐 파로 놀면서 내가 다른 짓거리 하기 정말 좋은 애 중 하나인데 나는 이게 누굴 좋아하면은 가짜로 좋아하는 것도 못하겠고. 뭐 가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솔직히 내가 일하는 데 관련돼 있는 사람하고는 나 정말 안 할 것 같아. 안 해 나는. 그니까 그것도 말했잖아. 내가 여기서 스웨디시를 자꾸 가르치고 뭘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도 가르쳐줘 하면서 뭘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가 내 앞에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남자다 보니까 훅 가가지고 한번 하자. 황 씨는 계속해서 A씨가 하지도 않은 음란 행위를 이곳저곳에서 하면서 A씨가 자신을 유혹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7월부터 황 씨와 자주 다투게 됐고 황 씨의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당시 떠들썩했던 각종 이별 살인 뉴스 때문에 쉽게 이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황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일이 생겼고 계속해서 병문안을 오라는 황 씨의 요구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상 유포의 두려움 때문에 갔던 병문안. 그런데 황 씨는 이곳에서 A씨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싫다고 하는 A씨를 힘으로 누르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런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범죄자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로 뭐 병원에서 강간을 하고 뭐 간호사가 바깥에 있는데도 그렇고 뭐 굉장히 심각하게 스토킹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법 체계상에서 일단은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결국 A씨는 만난 지 4달 만인 8월 말 황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앞에서 다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지우고 가라 이랬었는데 황 씨가 내 핸드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서 저를 밀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지웠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정확히 25일 새벽에 임 사장님이 저한테 제 나체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간 거를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김 실장이랑 자기한테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맨날 자랑하듯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남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너무 놀라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사진의 캡처본을 보여주며 신고를 한 A씨. 당연히 바로 체포 혹은 수사를 할 줄 알았으나 경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대상이 성인인 경우 이것만으로는 수사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A씨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곧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하겠다는 문자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왜냐? 그거는 수사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는 법을 어겼죠. 이건 수사해야 되죠. 근데 그러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현실론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런데도 그거를 그런 조폭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조폭 비스무리한 동네의 양아치 범죄자들이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황 씨는 이후 A씨의 이별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까지 시작했습니다. 집 앞까지 몰래 찾아와 소름 끼치는 문자까지 남긴 황 씨.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역시나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A씨.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는 동생에게 한탄할 무렵 황 씨의 마약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A씨에게 마약 수사대 번호를 넘겨줬습니다. 마약 혐의로 일단 신고를 하면 성범죄까지 같이 묶어 수사를 해주지 않을까. 경찰 신고는 담당 부서를 돌고 돌아 마포경찰서에 윤경희에게 닿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아는 황 씨의 마약 범죄의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한 성범죄와 스토킹까지. 이야기를 듣던 윤경희는 그놈 참 나쁜 놈이네요 라며 수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이건 인지사건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움직이는 대신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게 9월 8일인데 그때 성범죄 얘기부터 마약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 싹 다 했어요. 마지막에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거기 뉴스나 거기도 나왔잖아요. 뭐 1번부터 딱 목록 리스트 해가지고 이걸 저보고 알아오래요. 쪽지에는 범죄자의 범죄 장소 등 범행의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직접 범죄의 증거를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경찰인 자신들이 직접 접근하면 증거가 은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김 실장님이랑 그리고 임 사장님이랑 제가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 실장님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황 씨가 시켜서 마약도 몇 번 던지기도 했었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메일로 주고받고 그리고 새벽에 6시에 택시 타고 가서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 내용이랑 다 싹 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걔를 고발한 건데 당신이 고발했다는 거를 묻고 우리가 이거를 한 거로 할 테니까 너는 어디만 찍어줘라. 어디 그 뭐 만나는 장소, 뭐 어디 뭐 마약밭, 대마밭 아니 뭐든 이런 걸 해줘라. A씨는 황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한편 영상 유포의 위험 속에서 수사를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피해자인 A씨가 했던 것일까? 그거를 조금 알아야지만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좀 제가 좀 불안해하는 그 성범죄 사건 있잖아요. 그게 먼저 진행이 돼야지 성범죄 사건이 진행이 되니까 이걸 먼저 빨리 이제 협조를 해달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은 마약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제일 1순위입니다. 그리고 승진도 제일 빨리 시켜줘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그래? 그럼 조직적 마약인가? 이거 뭐 좀 그림이 나오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헤어지거나 하면 정보를 얻는데 불리할 수가 있으니 너무 딱 선을 긋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를 계속 만나는 척해야 했던 A씨. 아무리 해도 그 대마초파 위치는 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를 알아내려면 제가 그 황 씨를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성관계를 해야 되고 다시 스킨십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부탁을 드리게 된 거예요. 9월 15일경 그쯤에 이제 A 양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었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대마초 밭을 알아내달라고 계속 부탁하길래 그때도 뭐 수차례 거절을 했죠. 내가 위험한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람들 죽어간다. 이거 나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표창장 주겠다. 뭐 사람이 살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 뭐 근데 그걸 국가에서 공인해 준다? 표창장을 준다? 그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변 보호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임 사장은 황 씨 주변에 학대당하는 인물들 그리고 A 씨가 안타까워서 협조를 시작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표창장도 큰 의미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나라가 인정해주는 이런 의미 있는 일도 처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임 사장.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임 사장이 하고 경찰은 문자로만 수사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김 실장 사건 관계자고 대마초 투약도 했었고 이런 사람한테 야 너 가서 진술서 쓰고 대마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제출해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범죄자가. 그죠? 걔도 지는 범죄자였으니까. 근데 그걸 A양하고 저랑 둘이서 설득을 해서 자수 형식으로 진술서를 쓰고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이미 제출하고 그거 저희가 했죠. 그리고 황의 와이프죠. 그 황의 와이프도 제가 뭐 좋게 말하면 라포 형성,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해서 집에서 나온 대마초 씨앗도 제가 이미 제출시켰죠. 대마초 밭도 제가 찾았죠. 황 체포하는 날 체포도 못해서 저한테 어떡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속 사정하고 전화 와서 제가 또 가서 황 불러내서 체포했죠. 그럼 경찰이 한 게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랑 A양이 전부 다 증거 수집 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통장 거래했던 내역 그리고 필로폰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저희가 제출하고 경찰이 뭐 했을까요? 한 게 아예 없는데? 경찰은 문자로만 지시를 하고 시민 둘이서 위험한 마약 집단을 상대로 범죄 수사를 벌이는 상황. 증거와 증인을 연결시켜줬지만 경찰은 황 씨의 체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고 임 사장과 A 씨는 경찰이 황 씨를 체포하지 않자 점점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잠도 못 자고 혹시라도 어디까지 유포됐을지 모르니까 거의 미쳐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마초 밭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마초랑 그 필로폰을 거래를 한다고 한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러니까 저희 임 사장님한테 부탁했는데요. 저희 지금 지방 출장 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쩐지 거리를 두른 경찰. 경찰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대마초 파티룸 그것도 이름 제가 지어준 거예요. 저한테 이제 거기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달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연예인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 녹취록도 있는데 이 황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래퍼가 오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50만 원 정도씩 받고 한 번씩 파티를 연다. 이런 거를 제가 제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 관심은 처음에 그 김 실장 제보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약 수사의 목적인 상선, 즉 공급원인 황 씨와 공급 장소인 김포의 마약 공장, 그리고 그 윗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약 연예인에 관심을 보인 경찰. 그럼 이성균은 왜 죽었습니까? 상선을 잡으려면 이성균을 잡으면 안 되죠. 언론에 나오는 좀 그럴 만한 사건 그림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결국 황 씨의 체포가 이뤄졌으나 제가 불러내서 황를 특정 장소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경찰이 이제 3명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X를 향해서 갑자기 확 틀면서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끼고 윤가 당신은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서류를 이제 보여주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당신 맞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씨 가 신고했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범죄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A 양을 특정할 수 있는 걸 2개 정도는 얘기했어요. 2-3개 정도는. 잡혀가는 과정에서까지 경찰차에 탈 때까지도 A 양이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년이 신고했다고. 경찰이 시원하게 깐 거예요. 그것도. 경찰은 신변 보호를 약속한 제보자이자 수사를 실질적으로 한 A양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랑 황 씨 첫 공판 때부터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 모두가 저희 실명을 다 그냥 그대로 그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왔어요. 저희 이름도 그리고 엄청 많이 불리고. 성과에 집중한 수사당국은 제보자 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미 자신의 범죄를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지를
검찰을 통해 알게 됐고 공판을 통해서는 이름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길지 않은 유기형을 마치고 나올 텐데 큰 위험에 빠진 두 제보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약속한 표창장과 포상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감가무소식. 그런데 얼마 후 경찰들이 공을 세워 마약 조직을 소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담당 경찰의 특진. 그런데 임 사장은 그 특진자는 수사에 거의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윤랑 김이라는 그 두 사람만 저희한테 정보가 받아가고 이랬지 우리 사건에 관계돼 있는지도 모르는 형사예요. 흔히 말하는 보상금 같은 경우 민간인이고 성과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얘한테 주면 얘한테 없는 거예요. 지들이 먹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원래 A씨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황 씨의 성범죄 수사와 보유하고 있던 영상물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 마약 수사대에서 그 황 씨의 기계를 포렌식을 다 하질 않았어요. 기계가 4개가 있는 거를 제가 다 수사할 때 당시에도 다 얘기를 했었고 부탁까지 했는데 기계 4개 중에 하나만 포렌식을 했어요. 그 많고 많은 사진과 영상 중에서 성범죄 영상 하나만 편철돼서 검찰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황희조 사건 보면은 하나하나 다 선별 작업해가지고 피해자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씨는 보복을 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 여자 조응업원이 태국 분이시거든요. 그분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욕을 하면서 내가 한국 돈 500만 원이면 네 태국에 있는 니네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협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불안함? 공포심?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걔는 사람 써가지고 무조건 해꾸지 해요. 100% 해요. 여태까지 7년 동안 봐온 게 있는데 저 아마 죽을 거예요 진짜. 그냥 경찰 탓이에요. 검찰 탓이고. 저 장담해요. 저 진짜 걔 출소하면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100% 죽어요. 그냥 100% 확실해요.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그렇진 않을 텐데 저희 촬영물도 갖고 있고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도 불안하지만 저희 가족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래요. 저는 이거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자체가 다 썩어가지고 그냥 제보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나 봐요. 제가 진짜 증명해 보일게요. 황 씨가 출소하면요 저 아마 죽을 거예요. 임 사장은 인터뷰를 끝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의로웠던 건 경찰이고 당국이고 어디에도 없고 자기들이 무시하던 업소 사장만 정의로웠다. 약간 의리죠. 제가 한다고 해서 김 실장을 설득해서 자수시켰죠. 그 태국인 를 자수시켰죠. 그 다음에 그 황 와이프도 자수처럼 만들었잖아요. 그 세 사람한테 제가 이 라포 형성하면서 했던 게 뭐겠어요. 니네 절대 안 다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리고 A양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A양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죽어간다고.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거냐고.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지금 피해자들 직종이 한 명 없어 사장이고 한 명 없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이용하고 먹고 버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죠. 별로 뭐 딱히 이런 걸 해주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저한테도 정보원은 있었지만은 함부로 정보원들을 쓰고 버리진 않아요, 절대. 그런 경찰은 없어요. 근데 마약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임 사장의 말처럼 과연 정의는 누가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성과는 검경이 가져가고 생명의 위협은 제보자가 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의입니다.